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세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나쁜 경우, 부모님들은 흔히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성적이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성적이 좋으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IQ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IQ가 너무 낮으면 물론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부에는 꼭 IQ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고력, 또 집중력, 인내심, 끈기, 추론 능력, 개념화 능력, 이런 여러 능력들이 좋아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다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노력도 열심히 하고요. 집중력도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렇다고 너무 IQ가 낮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왜 성적이 나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원인들로 가정 환경이 나쁘다, 정서가 불안하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궁합이 잘 안 맞는다, 학교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 혹은 몸이 너무 약해서, 혹은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냥 공부를 잘 안 해서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원인들 때문에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는 열에 한두 명 있을까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왜 성적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가 공부를 할 때 우리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두뇌가 공부를 하는 과정은 일단 두뇌 안으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정보, 지식을 이해한 다음에 그 새로 입력돼서 새로 이해된 그 지식을,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다가 시험 보는 날 그 저장된 지식을 동원해서 시험 문제의 정답을 찾으면 그러면 되는 게 공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과정, 정보의 입력, 그 다음에 새로 입력된 정보의 이해, 그 다음에 이해된 내용의 저장, 그 다음에 저장된 내용을 끌어내는 출력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실 공부의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읽기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권 교육 하에서는 대부분 책 읽기 아니면 강의 듣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책 읽는 속도가 남들의 절반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1시간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책을 주고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면 정상 읽기 속도를 가진 사람이 10개의 지식을, 10개의 정보를 입력할 때 책 읽기 속도가 반인 사람은 속도가 반이니까 5개의 정보밖에는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입력된 정보에서 벌써 10개 대 5개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공부의 두 번째 단계인 이해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 10개를 모두 이해하고 입력된 정보 5개를 모두 이해한다고 해도 역시 이해되는 내용이 그러면 10개 대 5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새로 저장되는 지식의 양이 10대 5가 될 거고요.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지식의 미천이 딸려서 정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책 읽기가 부족해서 책 읽기 속도가 부족하기만 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자,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읽기 속도가 절반인 사람은 2시간을 공부해야 입력된 정보가 똑같이 10개씩 가능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해되는 내용도
10개 대 10개로 똑같아지고 저장되는 내용도 똑같아지니까 시험 볼 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학년이 올라가면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2시간이 할 수 있겠다고 치지만 남들이 5시간 공부하면 10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읽기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은 강의 듣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그 듣기의 정확성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시간의 수업을 똑같은 선생님한테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자, 듣기 능력이 좋은 사람은 10개의 지식을 입력할 수 있는데 똑같은 강의를 듣고도 듣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5개밖에 입력이 안 되죠. 그러면 똑같이 남들이 10개 이해할 때 듣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5개밖에 이해가 안 되고 자, 새로 이해된 내용을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10대 5가 되고 그렇게 되면 시험 볼 때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정보의 양이 적어서 시험 문제 정답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역시 듣기 능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면 개선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성적이 나쁜 원인이 사실은 두뇌의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두뇌의 신경생물학적 과정 중에 정보 입력 과정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80%이기 때문에 읽기 능력 또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